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일단 LS의 주가가 최근에 다시금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LS를 보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올해부터 시작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전선이라던가 혹은 해적 케이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구리, 금, 은, 동,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에는 전기차 부품까지 사실 LS가 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 특히 ESS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수직 결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좀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발생할 겁니다. 올해부터 미국의 IRA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이고 ESS 산업까지 더해질 경우 아마 2025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물론 LS가 물적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는 이제 물적 분할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반대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액주주들에게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반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현 주가 혹은 현 주가와 더 비싸게 사측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고 2025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대략 5,357억 원이에요. ROE 같은 경우도 12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PR이 5가 안 되죠. 지금의 PR은 절대적으로 고평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LS 전선 혹은 LS 일렉트릭 이런 주요 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성을 올해부터는 보일 것이고요. 이미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S가 지분을 100% 보유한 LS 니코동 재련, 작년에 지분을 100%까지 인수를 했죠. 완벽한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예요. 본격적인 성장이 앞서서 굉장히 튼튼한 캐시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대의 비철금식 회사죠. 구리 생산량은 이제 2위이고요. 금 생산량은 1위입니다. 따라서 금과 구리 그리고 은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곳이고, 금은 구리가 결국은 산업적으로나 혹은 기금속적으로 가치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LS의 산업은 굉장히 탄탄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멤버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 역시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도 올해부터는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뚫었어요. 사실 이런 해적 케이블, 전선 같은 경우는 유럽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LS가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프리즈만이라던가 혹은 넥상스, 프랑스의 넥상스, 일본의 NEC 정도가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LS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기업과는 경쟁이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최초로 해적 케이블에 대한 고전력 해적 케이블을 개발했었고, 사실 미국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LS가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선이라던가 혹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하더라도 먼 거리까지 수출이 어렵다. 왜냐면 운송, 물류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가 가격 경쟁력을 통해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던가 혹은 이제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아마 LS가 이 부분을 굉장히 적절하게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차이도 이제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LS는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맹주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3세계라던가 제3세계도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북미, 유럽 이쪽에서도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L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선 산업만으로도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제주도까지 210km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대한민국 기업들의 특성상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사실 해상 풍력에 대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바다 안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땅 속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제 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LS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HVDC라는 이제 케이블 공급에서도 역시나 가장 하이 퀄리티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유럽향 최대 규모의 수주가 터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 못지않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방증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도 인수를 했죠. 이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 시공 해중 능력까지 갖춤으로써 사실 수직 계열화가 완료되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에 대한 플러스 시공 능력까지.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도, 광 케이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오스테드라고 이제 덴마크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디벨로퍼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전 세계 1위의 이제 해상풍력 디벨로퍼사입니다. 오스테드와 이제 계약을 5년간 우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전세계 1위 기업과 우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만으로도 LS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3,550억 규모의 그런 수출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대략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에게 겨우 7.5%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해저 케이블은 영업이익률이 3배 이상 높아요. 따라서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전선이라던가 케이블에 대한 수주였다면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수주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에 따라서 규모가 사실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던가 혹은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 이제 대표 LPG 기업이죠. LPG 충전소 기업이죠. 이원과 협력하여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보고 있는 그런 차세대 신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ESS. 이미 ESS는 미국 자사가 설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100%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주요 업체로 이제 속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피코 하나핀을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LS 에너지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이제 100%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ESS에 대한 계약을 이제 맺고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이제 세계에서 네로라는 그런 최대 규모격인 그런 것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주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실적을 지키기까지는, 특히 이제 ESS는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겠으나 다만 그럼에도 ESS는 앞으로 10년간 15배 이상 그런 커지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미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LS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주식 관련된 이런 토론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좋은맘 기쁜 덕의 토론방은 대한민국 제일 가는 투자 스터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주식형 펀드가 이제 국내 이제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모든 펀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펀드가 손실을 기록했죠. 이익을 본 펀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면 한 0.5%? 0.5% 내외의 그런 수익을 본 펀드는 있는데 수수료까지 포함해야죠. 당연히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했고 환배까지 안 되는 펀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끼리 나눈 대화이고요. 토론 내용이고 1월 26일에 이제 나눈 대화입니다. 작년 초와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들의 보유 중인 물량은 털리고 있고요. 개인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2년간 주식에 지친 이들, 기대, 실망, 분노, 체념, 무관심의 패턴입니다. 은행이자 5%만 준다고 하면 상품 오픈런이 생기고 조기 매진이 됩니다. 물가 상승이 5% 이상인데 은행에 넣어두고 손실을 확정짓는 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되네요. 필승님 말씀처럼 모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분명 어느 곳에서 버블이 발생하겠죠. 시장 관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세아제강 지주도 예전 같으면 상한가를 쳤을 실적인데 아예 수급이 없네요. 세아제강 지주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우 잘 나왔죠. 인프라나 원자재 관련주들은 더디지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 3에서 5년 정도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LS도 인프라 관련주죠. 이런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종목은 시장에 냅두질 않으니까요. 원자재 관련 발레 주봉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도 필승님 분석 후 조금씩 오르더니 벌써 35%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기회의 장인 것 같아요. 브라질 땡땡땡땡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좀 토론을 남겼었고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이건 극히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캡처해둔 것도 많고요. 주요 대화들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과 ESS, 전선에 관련 사업 비즈니스 분석 모델을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